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고민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시장이 어제 이벤트가 있고 난 뒤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덜한 흐름은 있는데 이 시장에 어떻게 발맞춰서 제가 이전에 이벤트에 맞춰서 대응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또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좀 확인하고 이어서 상담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일 FOMC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사를 했었는데 결국 금리 인상 폭을 조금 더 우리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그리고 조금 더 낮게 형성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상 폭을 조금 더 높게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장중에 크게 빠져 내려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같이 믹싱되면서 반영이 되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수급은 선물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왔던 흐름은 있습니다만 현물 쪽에서는 일부 장 초반 때 흐름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매수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혼조세 느낌이 좀 느껴지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매도 비중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재는 약간 혼조세 느낌을 보이고 있다. 선물도 매도폭을 축소하고 있는 흐름에서 일부 대형주 쪽의 흐름은 유일하게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성이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대형주 쪽의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큰 흐름성 자체에는 변동성이 오늘 일부 2%대 정도 있었지만 지켜주기만 해도 된다. 앞서 흐름성에서 행보권, 박스권, 계단식 상승의 흐름에서 단기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폭을 지켜주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벤트는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음 이벤트가 또 있죠.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구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휘되고 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초점 맞춰서 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벤트에 맞춰서 대응을 분할 매수 대응하면은 그 형태가 저점 형태를 조금 단가 조절하면서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는 이런 이벤트가 지나고 난 뒤에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부분과 우리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도 역시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역시 연말에 다가가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숏커버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시 숏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리고 숏커버링이 들어오는 주식이 되갚아졌을 때 주가가 원래 위치 정도, 원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의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기간도 밑에서 저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평단가 조절이 있었을 거고 정상적인 궤도를 맞춰야 되고요. 어차피 공매도 비중에 대한 그 주식은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세에 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의 시세 흐름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분기별로 3분기 연속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뚜렷하게 하락이 있었습니다. 1월, 6월 그리고 9월 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는 좀 반등성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폭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행보성으로 인식하고 종목별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주도 종목의 어떤 순환, 그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화학, 2차 전지까지 포함되는 이 흐름성에서 어떤 구도를 변화를 체크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형주 쪽에 대한 흐름성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쪽에서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큰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요. 이벤트에 분할 매수 접근을 일회성으로 좀 가져가고요. 그 폭은
이벤트가 뒤로 갈수록 늘어나야 되지 줄어드는 관점, 처음부터 많이 사고 적게 가는 관점이 아니라 적게 사서 늘려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약세장이 맞고 아직까지 힘든 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한 일시적인 눌림성으로 작용하고 반등 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 행보 장세가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보고 이벤트성이 있을 때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시장 정리를 하고요. 결국은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텐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제가 얘기한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 종목은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서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삼성의 현대야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67만 4천 원에 10%입니다. 67만 4천 원에 10%요? 네네. 수익 중이시네요. 그쵸? 예, 조금요. 네. 장기 투자는 아니시죠? 매수한 지가 한 10개월 됐습니다. 꽤 오래 버티셨네요. 그죠? 예, 버티는데 제가 네. 목표는 80만 원 잡고 있는데 네.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겠는데 네. 예, 멘토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면 수익 중인 네. 때부터 나눠 파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나눠서 파는 거죠. 내가 목표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80만 원까지 갈지 매수가가 그래 멀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매수가를 금방 또 이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지금 선을 2개 그었는데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선을 제가 2개를 그었어요. 그 매수가랑 목표가를 예상하신 부분이에요. 80만 원. 근데 네. 지금 현재 그 가격대가 중간에 어느 정도 어중간하게 위치하면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오를 때는 올라갈 것 같지만 또 멈추면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럴 때 나눠서 파는 게 좋아요.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이 약세인 흐름에서 갭이 떨어졌지만 빠르게 회복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역시 저 역시도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삼성 SDI는 아래쪽에서 시세를 출발하는 흐름을 이미 저기 61만 원대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내 평단가가 이 정도면 좀 버텨보겠는데 위쪽에 떠 있는 가격대 평단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현재 관점에서요.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요. 짧지만 10개월의 보상이잖아요. 그죠? 보상을 너무 크게 가져가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현실을 봐야 되지 내가 이걸 보유했다는 기간에 보상 심리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30%에서 50% 정도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가 80만 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전체적으로 매도한 가격은 한 77, 8만 원대 정도에서 전체적인 이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밑에 아래 팔았는 걸 위에 있는 비율적으로 평균치를 내면은.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정도 수준에 맞추자라는 부분에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80만 원에 매도하면 순 매도 이익이 한 7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고요. 근데 나머지 내가 팔았는데 얘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매수가에서 과감히 그냥 매도해 버리세요. 이해되셨나요? 나머지 비중은?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기를요. 네. 4,100원에 15% 들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빠지는데. 최근에 번쩍번쩍하고 올라오는데 또 내려가고 하네요. 네. 그죠? 네. 일단 상기는 해외 이제 큰 기업의 상장 이슈에 대한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포르쉐인가요? 네. 일단 상장 이슈 기업으로 올랐는데 상장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재료가 이제 점점 다운될 것 같아요. 아. 다운될 것 같고 한번 크게 믹싱을 했기 때문에
좀 네. 다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금은 시장 때문에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욕심낼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반영이 됐고 이 회사의 뭐 네. 어떤 재무적인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으로 두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작은 기업이잖아요. 이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네. 어떤 믹싱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 이슈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변동성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네. 그런 형태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앞에 있는 부분에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린 부분이 네. 그 이슈가 반영되고 온 부분이고 아, 최근에 상정되고 좋은 모멘텀에 이 상장에 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시세를 한 번 더 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 앞에 네네. 큰 산도 만들어 놨고. 그럼 이걸 네. 뚫어야 더 가는 건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네. 기술적인 부분이 이 안에서 대응을 끝내버려야 돼요. 트레이딩성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올라오는 폭이 그래 내 매수가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네. 3,200원 선, 한 3,100원 후반대 정도 얼마 안 되죠, 그죠? 이익이 얼마 안 되더라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200원 부근에서 그냥 전량 수익 실현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3,200원이요? 4,200원이요. 맞아 4,200원이죠. 네, 4,200원에 네. 매도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짧은 네, 기간에 네.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비츠로 테크요. 비츠로테크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9,800원에 10kg. 9,800원에 10%요? 네네. 많이 내려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 복잡해요 지금. 뭐 우주항공 얘기 나오고 뭐 쏘고 네. 난리치고 다 했는 게 그게 이제 재료가 좀 많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죠? 네네. 네, 몇 번 쌌는데 근데 뭐 재무적으로는 리스크가 없고 또 이후에 또 나오겠죠. 얘는 뭐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주항공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이 재료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기대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축 장세다 보니까 재료 소멸성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이라도 회복은 있을 것 같거든요. 회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듣고 근데 계세요? 왜 네. 여기 저 분야 얘기를 안 하시네? 그거요. 황누구? 여보세요? 일단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2대1입니까? 네, 2대1입니다. 근데 여기 저 방송에 나오신 양반은 아닌데? 음성이? 저 맞는데요. 일단은요, 저한테 상담 그냥 전화하신데 네, 저한테 네, 상담 네. 받기가 싫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음성이 그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보니까 맞아요. 음성이 네. 맞아요. 네. 지금 보니까 텔레비를 다 꺼놓고 봐서 그래요. 네, TV를 꺼놓고 목소리만 들으시고 계시군요. 목소리가 좋지 않나요? 네, 아니 가끔 네. 거기한테 하거든. 네. 저 해서 김도호 먼저 멘토고요. 네, 저 네. 김도호 멘토고 제 전화 네. 맞다라면 제가 의견 드릴 테니까 예,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더 네. 홀딩하시고요. 반등을 좀 기다리세요. 반등 기다렸다가 이거는 매수가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점은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월 달 정도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예, 고점적인 네네. 부분이 아니라 행보를 하는 어떤 구간적인 흐름에서 이런 흐름으로 제가 화면을 끄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약간 아직 내려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걸 네. 바꿀 수 있는 사인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홀딩하고 계셨다가요. 위쪽으로 한 7,000원 부근 정도, 한 6,500원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6,500원입니다. 가격 네.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뭔가 추세를 바꾸기 위한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사는 관점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랐다가 한 번 더 눌러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는데 한 6,700원대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재무적으로 약간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없어요. 워낙 부채 비율도 현재 높지 않고 재무적으로 약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회복까지 좀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비중은 한 12월 달 이후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은 그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관점을 의견을 드릴게요. 현재 아무 자리에서나 비중 의견 드렸는데 내려가면은 스스로가 어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한 더 6천 빠질까 해서 그게 궁금해요. 네. 더 빠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장 때문에 예. 빠질 수 있지 이 기업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성이나 시장 때문에 두 번이나 강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은 좀 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 예. 의견 드리고요. 6,700원 부근 오면 꼭 그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아. 봐드릴까요? TLB고요. TLB. 예, 오. 매수가 비중은요? 5만 1,000원에 15%입니다. 5만 1,000원에 15%요? 네네. 이 무상증자를 한다고 이게 저 뉴스에 나와서 네네.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5만 1,000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네, 예. 하셨죠? 예, 네. 비중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15%. 15%요. 네. 지금 오늘 뭐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나요? 예, 예. 그 무상증자는요. 권리락이 생기면은 항상 주가 변동이 크게 생기고 내가 5만 1,0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무상증자가 그렇게 그 이후로 가서 나한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네. 대응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조금 네. 이제 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을 줬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나한테 어차피 주식이 또 들어와요. 근데 주가 가격이 나한테 무상증자라는 거는 주가를 나한테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 가격 할인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런 예. 부분이 생기는데 내 비중의 주식 수가 그 상태인 상황에서 5만 원대인데 가격 할인율 들어가고 주식이 또 그만큼 만약 1대1 비율이면 그만큼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나중에 이제 단가 조절할 때 주식 수를 그만큼 또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상증자 이슈돼서 이렇게 반등을 주면은 한 번쯤에 시세를 더 만들어서 좀 내 매수가가 가까워지면은 이때 비중을 줄여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여놓은 비중에서 추가적으로 받고 이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나중에 주가를 더 편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늘릴 수 있다.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어차피 비율은 똑같아요. 손실 비율은 무상증자가 권리락 들어가고 비율 되면은 그 비율상의 편차가 커져버리고 내가 새로운 현금을 또 투입해서 단가 조절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지금 무상증자 이슈로 해서 항상 권리락 이전에 시세를 만드는 게 무상증자인데 이슈가 나올 때 지금 매수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손실폭이 예, 예. 컸다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럴 때 과감하게 비중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뭐 여기서 더 오를지 모르겠는데 현재 관점에서 15%잖아요. 그죠? 내 비중이. 예. 예. 네, 크게는 절반까지 줄이고요. 적게는 한 30%까지는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관점에서 한 15% 정도, 100이라고 쳤을 때 내 15%의 비중이 한 100이라고 쳤을 때 한 15% 정도, 내가 투입했는 금액의 한 15% 정도는 여기서 그냥 비중 관리에 과감히 그냥 좀 잘라줘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낮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라와줬잖아요, 오늘, 그죠? 네, 오늘 이제 비중을 좀 낮추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낮추고요. 좀 더 올라와서 뭐 한 47,000원대, 5만 원대 부분까지 가면은 거기서 조금 더 낮추고 절반은 보유해서 만약에 권리락 이전에 시세가 5만 원대인데 매수가 위로 넘어간다라면은 뭐 무상증자 신경 안 쓰고 이쪽에서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와야 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전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비중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등에서 비중을 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음 과정에서 내가 추가로 내가 팔았던 돈을 다시 재투입해서 단가 낮추면서 다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괜찮으니까 좋은 기업 흐름성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일단 비중 관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의견 드리고요. 위쪽을 좀 추가적으로 올랐을 때 47,000원 부근에서도 조금 더 줄여서
줄여서 한 30%까지는 줄여낼 수 있는 부분 가져가시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하고 무상증자 이후에 또 절차를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권리락 이전에 한 5만 5천 원대까지 시세가 나온다. 그럼 과감히 전량 현금화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비중 예. 축소하시는 대응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전력 네, 23,500원에 25%예요. 23,500원에 네, 25%요? 5%. 네네. 좀 냉정하게 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악재는 자꾸만 나오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전력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알죠. 근데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관심이 컸어요. 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네.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시장에 따라 내려가고 실적으로 경기 어려운데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걸 커버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결국 시간적인 부분인데 그 시간 동안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과감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반등 주면은 비중을 좀 줄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전략이에요. 근데 배우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번 강의할 때 좀 가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비중에 대한 관리가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단가를 멈춰 놓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안 좋은 장이니까 기다렸다가 이제 약세장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강세장이 올 거예요. 그렇죠? 강세장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올 건데 그때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한국전력을 내가 다 팔지 않는 이상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비중을 계속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면서 이 내려가는 추세 흐름의 단가를 같이 맞춰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등이 있을 때 좀 줄이는 게 맞아요. 이게 어느 깊이까지 가든. 반등이 주질 않으니까 제가 줄이지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내가 있는데 내가 반등 주면 줄이지 생각하는 게 않아요. 18,000원만 돼도 17,500원만 돼도 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올 거예요. 17,000원, 18,000원 와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17,000원 아니더라도 17,500원이나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오네요. 네, 지금은 밑에 쳐져 있고요. 행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18,000원은 제가 기술적으로 봐도요. 저도 차트 잘 보거든요. 잘 보는데 내려오는 폭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한 박스 폭의 라인이 있어요. 내려오는 그 폭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일정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작용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위에까지 간다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건데 단기간에 18,000원 정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과감한 선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버릴 거냐 아닐 거냐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또 올라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딱 결정 짓고요. 올라오면 지금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고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네. 다른 현금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전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 혹시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다시 되찾을 생각하고 투자를 옮겨가는 과감 선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8,000원짜리 오면은 과감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길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18,000원 부근에서 비중 절반 혹은 전량 매도하셨다가 남는 현금 가지고 투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멈추실 거, 뭐 안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하실 것 같으시면은 조금 내가. 손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솔직히 다 팔고 한전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문제인 거야. 안 좋다라고 해서 다 팔면 안 돼요. 아시아나항공도 좁은 날에 그건 정리하세요. 그건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어머니 속상하시죠? 네,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다고 해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돈이
내 돈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네네. 네, 욱하는 마음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한전이 힘든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사업을 네. 하거나 뭔 일을 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는 또 웃으면서 좋은 날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자꾸 멘탈이 무너졌는데 바닥에서 네. 바닥으로 누르고 시간이 끄니까 더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네, 이겨내는데 그래서 투자 원래는 바닥에서 이렇게 안 팔아요. 근데 자꾸만 나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머니 네.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자꾸 이렇게 네. 얘기하면 저하고 끝도 없이 그냥 심리 상담으로 네, 네, 넘어가요. 맞아요. 뒤에 기다리신 네, 분들 네.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기다리면 또 좋은 장 오면 거기서 아. 줄이세요. 내려갈 때 자꾸 다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안 좋은 기업과 좋은 기업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고 그런 건 TV 네. 보면은 많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네, 나중에 네. 안 좋은 기업들 다시 전화 주셔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은 그러면 18,000원짜리에서 갖고 꼭 매도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네, 많은 투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팔 때도 아니고요. 반등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게 시간과 가격과의 싸움입니다. 자꾸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시점은 안 좋은 시간이라서 시간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면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반등이라는 걸 줄 거고요. 그 주가에 올라왔을 때 관리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고 그런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주말에 제가 부산에서 황민영 멘토하고 둘이 강연회가 있습니다. 뭐 황민영 멘토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과 뭐 제가 보기엔 그런데 저의 어떤 생각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 맞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조금 같이 참여하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상담하고 가겠습니다. 종목은 솔리드고요. 자, 매수가는 7,250원이고 비중은 50%네요. 역시 이것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5G 버리지 마세요. 반등이 나올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결국 그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고 메타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 메타에 대한 어떤 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뭔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인프라입니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5G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뭐 6G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차후의 얘기인 거고요. 5G에 대한 인프라도 최근에 건물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려지진 않지만 5G 통신 인프라는 계속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크게 캐파를 확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재무적인 부분들이 워낙 다운돼 있고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때 대장성 흐름 보였었고요. 우리가 접는 폰트요 10년이 걸렸습니다. 5G에 대한 통신의 어떤 체계가 바뀌는 단계도 시간이 짧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길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솔리드도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좀 일부 있는데 제한적인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200원대 위쪽에서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의 깊이는 어느 정도 얘도 좀 빠른 속도의 회복력을 가지는 섹터고 기업이기 때문에 가볍죠.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성에서 지금 좀 무거워 보이긴 한데 올라갈 땐 또 가볍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6,200원대까지 한번 버텨보는 쪽으로 의견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의 분위기로 봤었을 때 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6,000원대 정도 오면은 다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이네요. 자, 매수가는 2,750원이고요. 비중은 40%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한 번의 사이클이 오면은 이 종목은 저는
그 이익을 떠나서요, 떠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해운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컸긴 했습니다만 그쪽이 점점 조용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 이슈가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등성이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지켜줄 것 같긴 해요. 거의 급등성 흐름이 나오면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꽤 높고요. 비중도 40% 큽니다. 줄여가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들 일부 인정을 하고 잘라내고요. 관리를 들어가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저는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부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익을 갖고 다시 만들어 가더라도 아직까지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멀다. 그래서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또 한번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보유 관점보다 2,100원대 정도 위쪽으로 2,000원 선 위쪽으로 넘어갈 때는 비중 관리로 조금씩 줄이는 쪽으로 일단 단계 접근을 하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자, 매수가 28,742원이고요. 비중은 7%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 비중이라면 일단 조금 더 홀딩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시세가 나오면 팔아야겠죠. 시세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전에 시장이 떨어졌던 흐름성, 9월달, 10월달에 항공주들이 좀 떨어졌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아시아나 항공일 텐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가 저는 불확실하다라고 봅니다.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인수의 의지는 강하지만 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에 빠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변수가 인수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작용할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인수를 보류 관점으로 넘어갔었을 때 좋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일 뿐입니다. 저희 예상이고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요. 대한항공은 재무적인 흐름에서 화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안정감을 유지해왔고 시장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전의 행보권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 26,000원대 정도 반등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건 추가 매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가 부근 정도 올라왔었을 때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26,000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제가 이 상단을 뚫을 겁니다. 더 갈 겁니다라는 걸 지금 맞추면은 말이 안 되겠죠. 26,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자, 매수가 33,00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너무 쳐졌는데. 근데 최근에 좀 수급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수급이 없을 것 같고. 자, 이거는 뭐 급등이 한번 나와주길 진짜 뭐 기도매매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 정도로 크게 모멘텀이 없네요. 저는 어떤 기대감에 의미 없는 연구개발에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의미는 있겠지만 연구개발에 치중된 기업들이 그 결과가 안 나오면은 계속 아래쪽, 추세는 계속 아래라고 봅니다. 가격의 어떤 가치적인 해석에 저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익이 있어야 저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치적인 저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저의 해석입니다. 결국은 이슈를 한번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슈가 터지긴 하겠죠. 앞서 8월 달이네요. 이때 흐름성은 뭔가 관리되고 있는 흐름성에 매집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시세는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 종목을 빠르게 버린다라는 입장에서 한 26,000원대 부근에서는 과감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000원에 15%예요. 27,000원에 15%요? 네, 네, 멀다, 그죠? 아, 진짜 네. 멀다. 15%면 지금은 팔지 말죠. 네, 신저가 영역까지 왔고 이 회사가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니고요. 삼성하고 실적으로
그 필름 쪽 관련해서는 삼성 쪽의 어떤 독점 공급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휴대폰 판매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력은 있는데 결국 뭐 나중에 생각한다면 애플도 접는 폰 만들고 삼성도 계속하면서 그런 경쟁 구도가 이어지면은 시장에서 계속 활발하게 그쪽 폰에서 그 대중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접는 폰 아닌 기존 폰을 없애버리면 접는 폰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린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재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재무적인 부분의 개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이거는 비중을 늘리지 않고 좀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일단은 가격 상승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방향성이죠. 지금은 하락이잖아요. 그죠? 네. 화면 보고 계세요? 네. 하락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방향성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 상황이에요. 그 옆으로 조금 더 가서 시간이 좀 걸리게 가서 나중에 이제 추세를 바꾸면서 올라오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업황이나 상황에 맞춰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좀 길게 가야 돼요. 내년까지. 근데 이런 큰 손실을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주가는 얼마쯤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시간에 제가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에요. 급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확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해서 늘려놨더니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내 돈만 묶이는 거잖아. 맞죠? 네. 다음에는 얼마쯤 할 수 있을까요? 간다라고 하면 저는 한 2만 원, 17,000원대 정도까지는 향후에 또 이슈 받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7,000원도 저점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17,000원에 추가로 좀 더 해도 될까요? 17,000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네. 17,000원보다 싸게 하려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한 12월 중순까지 기다리시고요. 네. 12월 중순까지 이벤트 지나고 월말 분위기가 12월 달에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중순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시장이 좀 양호하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잡힌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럼 12월 중순 때 한번 더 통화하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전화 한번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양복보다 티 안에 있는 게 참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수고하세요. 젊어 보이죠? 네, 네, 훨씬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저는 KC 코트레일인데요. 9,000원에 10%인데 지금 계속 밀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 기업은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지금 또 유상증자를 또 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했었고 네, 그걸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또 해왔거든요. 네. 계속 끌고 왔었는데 그래서 유상증자 지금 다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때는 요즘은 안 받고 거기에 청약 권리만? 예, 그거 받고 네. 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였죠. 이거요. 저는 네. 확신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는 네. 없는데 이 기업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을 갖고 유상 그리고 뭐 CB, BW, 부채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쌓여 있거든요. 진짜 많이 네.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흐름도 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점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예. 가격이 다운돼 있고 시가총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시가총이 떨어진 거는 그만큼 주식 거래가 멈췄다는 얘기는 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은 올려서 우리가 끌어올려 갖고 이익을 만들려고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샀는데 네.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그럼 주가를 네. 끌려줄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소멸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요. 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거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 자산을 일부라도 지켜야 네. 된다. 10%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그죠? 손실은 굉장히 네.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상이 네. 있으면 권리 팔고 유상증자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기업 내용성이 좋았을 때 얘기예요. 일단은 작년에 네. 대한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아주 극소수에 나오고는 있지만 반전을 깨하기는 저도 불투명해요. 그냥 불확실하다는 네. 느낌이에요. 뭐 반전이 네.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현재 시는 약간 불안정해 보이니까 이거는
저는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유중 때문에 네. 떨어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 권리랑 나오고 권리 매각하고 일단은 줄여가면서 파는데 반등을 줄 걸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보통 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등이 네. 예상이 안 돼요. 정 안 되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느니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 비중은 내가 나머지 90% 투자로 충분히 나중에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10%는 네. 저는 이거는 정리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파시고요. 네. 나중에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일단 고민해 보세요. 권리 될 때 그냥 팔고 그냥 권리를 조금 일단 반등이- 먼저 신주 권리를 먼저 팔고요. 그 이후에 네. 보통 유상증자가요. 많은 사람들이 네. 갭 떨어지고 나면은 그 안 좋다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슈로 그냥 반등을 한번 딱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증에 네. 대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주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네. 시세를 만들고 거기서 물량을 또 털고 나오는 타점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등성이 한번 갑작스럽게 당일 한 10% 20% 정도 시세가 갑자기 퉁 튀어 오를 때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의견은 정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냥 버린다는 의미로 그죠? 네네. 하고 그 나오는 유상증자 것도- 권리락에서 그냥 버린다라고 그 이후에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덴티움 덴티움이요. 75,600원에 15%요. 15%요. 네. 참 좋은데, 그죠? 참, 아, 네, 그래서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 걱정이 주가라는 게 됐어요. 웃겨요. 참 재무도 좋고 내용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좋으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내려가요. 희한하죠, 그죠? 네. 네, 지금 그게 이제 화면 우리가 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덴티움은 결국 임플란트 쪽 관련된 부분이 치이공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 부분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반사익도 있지만 해외 쪽에 대한 긍정적인 거 모든 게 다 내용이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3월 달에 네. 그 시그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돼서 네. 좋은 흐름을 가져왔고 거기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는 위치가 그런 네. 지금 덴티움이 좋은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슈가 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슈가 있었고 제가 노란색으로 요 앞에 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했던 요때가 거래도 많이 터지면서 이슈를 이때 다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라고 하면 매집성에서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주체가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위에다 팔면서 여기서 좋은 얘기 막 다 꺼내서 뭐 만들어 놓고 그냥 조정이 나오는 거야. 그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또다시 밑에 내려와 지지하고 반등하는 가격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 나올 때 일단 75,000원 가격대가 저는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은 아주 약하게 한 8만 원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워낙 기업이 좋으니까 끌고 가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래도 네. 추세가 고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네. 있다는 측면에서 한 8만 원대에서는 정리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좀 더 내려갔다가 반등 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8만 글쎄요, 원. 내려가서 걱정이 돼서. 비중을 줄여버리세요. 지금 손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비중 한 15%인데 5% 덜어내고 10%만 들고 계세요. 아, 과감히 네. 하세요. 그냥 겁내지 마세요. 10%가 올라가면 수익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5% 떨어지면 남은 5% 갖고 나중에 좋은 기업이니까 5% 밑에 싸게 사지 뭐 해서 다시 단가 네. 낮추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5%는 빼버리세요. 아시겠죠? 빼요? 네, 네. 빼고 10%만 네. 들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KTNG요. KTNG요? 네,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93,000원에 5%요. 93,000원에 5%? 네네. 좋은데 좋아요. 네. 그죠? 5%인데 내려오면 네. 더 살 거예요? 네, 내려오면. 내려오면은? 그럼 처음에 그런 네.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니, 하진 않았는데 오늘 네. 사고 보니까 네. 조금 잘못 사지 않았나, 좀 높은 가격에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파세요. 네. 왜?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오르길 바라고 뭐하러 기다려요? 의미 없죠, 그죠? 네. 그럼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네. 손해도 아니고. 네. 그 내려가는 거 걱정하고 오를지 안 오를지 내가 잘못 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애초에 잘못 샀다라는 아니.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네, 잘못 그 샀다라는 얘기예요. 연말 배당 때문에. 지금 배당주 보지 마세요. 지금 배당주 보지 마시고요. 네네. 배당주에 대한 11월 달에 접근성은 좋은데 올라치고 네. 있는 걸 배당주를 보지 말고 밑에 떨어져 있는 배당주를 보세요. 아, 네. 싼 배당주를 보면 돼. 주가도 싸고 배당도 주는 아래쪽이 좋죠. 그죠? 네. 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죠. 올려져 있는 걸 배당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배당 이제 네. 기일이 오고 나면 주가가 높게 있으니까 네. 배당도 받았는데 이것도 이익이야.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올 부분들이 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내가 잘못 샀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잘못 샀나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계속 네. 이걸 내가 보유하면서도 의심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러느니 팔고 현금 두고요. KT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때 괜히 팔았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근데 매도 의견 이건- 드릴게요. 올라갈 확률은 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서는 5대 5잖아요. 제가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5대 5 확률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네.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나는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 오를 때까지 팔겠다라는 건데 93,000원에 샀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한테 물어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르는 걸 왜 들고 있냐는 거죠. 매도가 맞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매도 의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BNC. 한국 BNC.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155원. 10%. 10%. 네, 괴롭다. 그죠? 괴로워요. 이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네. 너무 좋은 이슈를 가져갔고 결국 그것도 다 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 것뿐이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결국 뭐예요? 이슈만 돼서 주가가 뻥튀기 됐었고 지금 현재 그런 게 해소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만 막 잔뜩 쌓였어요. 결국. 맞잖아요. 그죠? 적자만 잔뜩 쌓였어요. 애초에 돈을 버는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던 기업인데 이슈가 돼서 많이 왔고요. 자, 이거는 실적으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네. 그죠? 너무 멀기 때문에 과감한 이것도 비중이 10%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 드렸어요. 네. 내 자산은 10%가 아니에요. 그죠? 100%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10%예요. 네,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올라오면은 과감한 선택하시고요. 최근에 떨어졌다가 물량을 받았던 부분에서 그리고 이 기업은 아직까지 끼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올해 내년 초까지 넘기지 마시고요. 뭐 유보금, 부채율, 이런 바이오 쪽 관련된 뭐 의미 없어요. 다 R&D 투자금이기 때문에 뭐 네. 자산 가치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네. 한 6,400원, 500원대 부분에서 그래서 손실폭은 좀 줄여서 꺼낼 네. 수 있으면 꺼내요. 큰 차이는 없더라도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반등 줄 때 과감한 선택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전략 매도 해야 돼요. 그쵸. 제가 그 전략 이후에 매도해야 어떤 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막 6,000원대 오면은 그때 흐름 보고 좀 강한 어떤 이슈를 또 갖고 왔으면은 한 9,900, 9,500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나중에 또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기업에 끌려다닐 거다. 내가 대응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뭐 실적으로 다른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겠는데 한국 네. BNC에 대해서는 그냥 갑작스럽게 네. 급등이 나오고 갑자기 또 쭉 떨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네.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워요. 네. 그럴 네. 때는 비중이 네. 만약에 50%라면은 관리를 좀 하면서 어떤 대응을 찾아보겠는데 그런 대응을 네. 하려면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요. 같이 마우스 네. 잡고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반등 줄 때 과감한 네. 선택하고 스트레스를 조금 비우세요. 충분히 다시 다른 좋은 네. 투자로 내가 이어가서 회복할 수 네.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기업 네. 말고 네. 실적 좋고 우량하고 뭔가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제조하는 네. 기업. 그쪽으로 네. 투자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에 우리 많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결국 또 상승장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나타날 때는 또 웃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순간을 조금은 버텨야 된다라고 하면 내 자산을 잃기 싫으면 지금 버텨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